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드렐리스트 MC 남호연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선생님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다이남 해울신당 이유경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천지신명님의 제자 전생만신 천지당 한시연입니다.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통령 편으로 대한민국의 제1대, 2대, 3대 대통령직을 연이어 역임했던 인물 이승만입니다. 초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을 떠올리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선생님부터. 일단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다져놓은 네.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대통령 그 시절에 그분 때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다는 느낌. 그리고 또 당신 스스로가 또 물론 뭐 이렇게 여론이 있었지만 그래도 스스로 물러난 대통령. 예. 그리고 이 정치 이념이라는 게 굉장히 좀 자기 세계 뚜렷하신 분. 네. 이런 분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선생님은 이승만 대통령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세요? 저희는 실물로 본 적은 없고 네. 이제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그분에 대한 뭐 어렴풋이 뭐 기억이라면 기억인데 그냥 할아버지 그런 이미지. 그리고 대통령님이라기보다 항상 나오면 이승만 박사. 맞아요. 박사, 예, 저도. 이승만 박사. 저도 대통령 단어보다는 박사. 박사 뒤에 항상 수식어가. 예, 박사. 예. 학구파 이런 아주 공부 많이 한. 선생님이 그런- 기억하시기에. 예, 저는 그런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18대 손이자 태종의 장남인 양녕대군의 16대 손, 유일한 조선시대 출신이자 과거 시험을 봤던 대통령, 최초의 40대 최연소 대통령이자 80대의 재임한 고령 대통령, 사상 최초로 탄핵을 겪으며 스스로 하야한 대통령, 역대 유일한 외국인 영부인을 두고 외국에서 사망한 대통령, 1875년 3월 26일생으로 돼지띠인 그는 향년 90세까지 장수했으며 1대, 2대, 3대 대통령이라는 최다 대통령직을 역임했는데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어떤 사주를 가졌기에 이토록 오랜 기간 대통령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머리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 사주상으로 또 보신다 그러면 임금의 사주가 있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또 내력도 있고 그것도 또 무시를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 개척하는 힘도 굉장히 좀 많이 좌지우지를 하셨다라고 느껴요. 저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사주적으로는 이제 머리가 좋은 거는 이분이 내가 볼 때는 조상의 운이 많았을 것이다. 이 사람의 사주로 살아간 것보다 조상인 누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이씨 왕조의 그런 이제 왕의 흐름을 가진 그런 어떤 조상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다가 어느 정도 시절이 지나면서 운이 상승할 때도 있고 내리막을 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르막 내리막을 많이 한 그런 우여곡절이 많은 분 중에 한 분으로 사주를 느껴집니다. 이분은 사주하고 다르게 되게 영민하게 사는 운명을 가졌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면은 조상님의 집안 내력. 집안 내력이 있으니까 네, 네. 그 자체에 네, 임금님의 네. 사주도 그렇죠. 있고 네. 또 안 좋은 또 네, 그렇죠. 사주도 맞습니다.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자, 계속해서 네. 말씀 이어갈게요. 이승만 전 대통령님은요, 우리 가장 특이한 점이 바로 외국인 영부인을 뒀다는 점입니다. 우리 프란체스카 도너리라는 한국 이름으로는 이 브란이라는 그녀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스위스 여행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을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아까 네.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두 사람은 서로가 초혼이 아닌 재혼이었고 남편을 위해 비서와 외교 업무를 자청하는 등 매우 헌신하는 아내였다고 해요. 이후 함께 국립현충원에 합장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외국인 배우자를 둔
우리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뭐 대통령님이 아니더라도 네네. 이렇게 외국인 배우자를 둔 이들만이 가진 사주가 뭐 따로 있을지 그게 참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살아야 되는 사주는 분명히 있고요. 또 타향에서 살면서 또 외국을 건너가서 남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또 사주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에 살아도 예, 외국에서 예. 사는 그리고 또 분들도 이제 있으니까. 백년배필자를 만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 사람을 만나고 백년배필자를 맞이해서 살아가는 그런 운명들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는 사주가 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님은 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결혼의 실패와 그 두 번째 이 이제 프란치스크 여사를 만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귀인을 만난 게 되니까 때로는 귀인을 만나서 정말 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러나 외국인을 만나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외국인을 만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사주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못하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집안은 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5대조부터 벼슬길이 끊겨 이미 약간 몰락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지만 손 위에 두 형이 그가 출생하기도 전에 사망하면서 사실상 6대 독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손이 귀한 집안이었던 걸까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전처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승선 씨와 사이에서 슬하의 아들 이봉수 씨를 뒀지만 아드님이 병마로 일찍 세상을 좀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재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손을 보지 못한 채 결국 양자를 드려야만 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신데요. 선생님들 보시기에 그의 집안의 대나 자식운에 대해 조금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께서. 저는 이분의 가정을 보면 네. 산의 기운이 바닥이 났다고 봐요. 저는 산의 기운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또 묘자리도 또 분명히 뭔가가 잘못돼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집안이 조금은 몰락을 했을 거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고까지는 올라갔지만 이게 최고였으면 그 고점을 찍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좀 흘러가야 되는데 외국의 타향에서 일단은 뭐 생을 마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인자를 만나긴 만났어도 내 자손이라는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집은 대마저 끊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기운 자체가 집안 자체의 그 기운이.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선생님하고 그거는 정말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왕조가 멸망을 한 것도 저희 신령님께서는 이 묘탈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왕이라고 해서 다 기운이 센 건 아니에요. 왕족이라고 해서 다 기운이 센 건 아닙니다. 네네네. 기운 자체가 명당하고는 기운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우리가 사람 사는 건 양택이라고 하고 조상의 묘는 음택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집도 다 사람이 풍수학적으로 좋은 집도 그 명당이라고 사람이 거기 가서 복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 기운하고 안 맞으면 그 집에서도 몰락을 해요. 네네. 근데 죽은 영과 홀령들은 특히나 기운 자체가 강한 묘터는 그 자리에 주인인 지신과 산신을 떠나서 지신과 합이 맞아야 돼요. 지신은 내 터에 감히 누가 들어와서 홀령으로서 주인이 되느냐 하고서는 지신이 감히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홀령이 아무리 왕족이라도 씨가 멸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왕손이 혈족이 망한 것은 네네. 묘바람이고 산바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홀령의 위로를 제대로 못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왕조가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았겠나 네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과 겨우 한 살 차이였던 딱 한 살 차이였던 이승만 전 대통령.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종은 3월 25일생이었고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3월 26일생으로 출생일도 거의 비슷한 편인데요. 옛날에는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께 가장 좋은 출산일을 받아서 그 출산일에 맞게
출산을 하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요. 조선시대도. 정말 이렇게 받아놓은 출산일에 맞춰서 태어난 일이 가능한 건지,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사주는 어떤 또 영향을 미치는지 선생님들이 또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의 운기랑 임금님의 뭐 이렇게 점을 치고, 그리고 또 나라에 또 왕자나 옹주가 태어날 때 사주를 다 받고 결혼을 시키고 이럴 때 사주 단자 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이제 시간은 흘러서 지금 이제 현대화가 됐지만 지금도 저희가 이제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를 몇 월 달에 가지고 몇 월 달에 낳고, 그리고 또 수술하는 날짜 뭐 이제 자연분만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유달리 또 이제 이렇게 뭐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겠다, 뭐 정말 큰 사람을 만들겠다 그러면 사주를 보고 날짜를 뽑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조금은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무당들이 나를 뽑아주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임신을 하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연월일신을 만들려면 맞아. 우리가 연하고 월은 벌써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와서 물어볼 때는 벌써 일하고 10분이 정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천성이 먼저 보여요. 임신이 되기 전에. 천성이라 하면은 천성이라는 거는 그 영적 사람이- 존재. 예, 영적 예. 존재가 임신이 네네네. 되기 전에 우리가 봐요. 초음파 사진에 보면 요 조그만한 점이 심장을 띱니다. 그죠? 초음파 그쵸. 사진 보면 네, 공적공적 우리가 네네네. 드라마 보면 네네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이라는 거죠. 저는 그 공부가 된 신령님이 오셔서 임신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딱 이거 궁합 보러 오면은 당신들은 언제 아기를 가져라. 그래야 복덩이가 온다. 천성이 반듯한 애가 온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960년 4.19 혁명을 계기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해 5월 29일 옛 동지들을 만나러 하와이로 떠났으나 이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영영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 외교부로부터 입국을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제로 남은 여생을 하와이에서 보내게 된 그는 생전 이발소 갈 돈을 아껴가며 귀국 비용을 모으는 등 금전적으로 좀 풍족하지 못한 말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수차례 입국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그 충격으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향년 91세의 나이로 타양에서 생을 마감한 이승만 전 대통령. 선생님들 보시기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말년 운세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선생님께서. 아까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네.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는 사주가 아니라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외국을 나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받아주지를 않았단 말이죠. 당신이 들어오고 싶었어도. 네. 근데 또 술을 서서라도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들어왔다 한들 또 나갔을 거란 얘기예요. 저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들어오셔도 예. 뭔가 또 네. 여러 다른 예, 이유를 또 통해서 이유로 또 나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또 결국은 나가셨으면 그 나가신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말년 운세 선생님 그렇게 네네네. 보시고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가 점을 보는 것도 의료 혜택에서 우리가 건강검진과 같다 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네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이 사주가 어떻습니까? 물어러 와요. 그러면 그때는 초년운, 말년을, 중년운, 말년을 네. 그걸 갖다가 쭉 풀이해서 설명해 줘요. 그런데 한 10살, 20살 되면 그때부터는 저는 말년운까지 안 봐줘요. 왜? 변화되는 삶이 벌써 시작됐고 어떤 학교를 갔고 어떤 부모를 만났고 어떤 또 선생을 만났고 환경에 의해서 맞아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91세에 60년대에 네네네. 돌아가신 것은 65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65년도에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한국에 돌아오셔서 아무리 이제 우리 고향 땅에서 그죠? 타국 네. 땅에서 죽는 네. 것보다는 고국에서 죽는 게 소원이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예. 그렇지만 이분의 말년이 좋지 않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아니요.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91세까지 뭐 돈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뭐 예를 들어 네. 세상을 다 구경하고 그때 당시에 그럼요. 안 해볼 거 해보고 하와이를 또 하와이에서 그래도 그렇게 나쁜 말년은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네. 장수도 하셨고 아 그럼요. 91세면 네. 뭐. 또 박사 신분으로 그럼요. 대통령까지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초이자 유색 인종이라는 유리천장을 깬 현재까지 유일한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잔인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한 운명의 포로가 아니다. 우리의 행동은 중요하고 역사의 정의를 방향으로 구부릴 수 있다. 버락 오바마가 유색 인종이라는 유리천장을 깨고 최초 흑인 대통령이라는 역사를 바꾸듯 내 인생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신들리스트는 우리 영험하신 무송이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라는 지침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길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새로운 인물과 사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고생하셨어요. 결혼할 때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항상 여쭤볼 거예요. 지금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눈 튀어나올 아니 건데. 아니. 저는 아직 없어요? 네, 없어요. 아직은. 그럼 우리 선녀가 연금을 못 띄웠구만. 저 있는 것 같아요. 네. 곧 생기겠지 그러면 2달 후.